자, 이번 시간에는 제올라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의 광물학자가 아이슬란드 화산암을 조사하고 있을 때 광물의 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천원 제올라이트 광물을 가열했더니 거품을 내면서 끓는 듯한 현상을 발견을 해서 그리스어로 끓는다라는 뜻의 제오와 돌이라고 하는 뜻의 릿비오스를 합쳐서 끓는 돌, 즉 비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올라이트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에서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올라이트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정성 규산 알루미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올라이트의 다양한 특징과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올라이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알루미늄 산화물과 규산 산화물의 결합으로 생겨난 음이온을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토 금속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광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질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죠. 이 제올라이트는 일정한 크기의 규칙적인 세공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분자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서 흡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약 40여 종의 천연 제올라이트가 있고 또 130여 가지의 인공 제올라이트가 있습니다.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표면적이 넓고 다공성이 있기 때문에 값비싼 촉매인 백금족 금속 촉매들의 지지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올라이트는 촉매로서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촉매 반응을 할 때 고체산은 일반적으로 황산, 염산 등의 액체산에 비해서 분리가 좋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정을 하는데 제올라이트가 고체산으로 응용이 되는 형태에는 H 플러스 이온, 수소 이온이 치환된 그런 브랜스테이드 산과 탈수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루이스산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브랜스테이드 산 제올라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거를 600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제거가 되면서 루이스산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미세 기공으로 인해서 분자 크기의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분자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이금속을 도입을 해서 촉매 활성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올라이트의 용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제올라이트는 건조제로 사용을 하거나 이온 교환제 또는 흡착제, 촉매, 그 외에도 세제 보강제나 나노 반응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조제로 응용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제올라이트의 일반적인 그 구조를 보면 골격 밖에 있는 그 양이온에 붙어 있는 수화물 형태로 많은 양의 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공한 상태에서 진공하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건조된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조 상태의 제올라이트가 그 자체로 아주 좋은 건조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매를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 제올라이트 건조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제올라이트 건조제는 제올라이트 A를 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제올라이트 A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것은 이온 교환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올라이트 골격 밖에 있는 양이온이 용액에 있는 다른 양이온하고 교환이 가능한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온 교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듐을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칼슘 이가 플러스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 중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제올라이트 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수용액 중에 나가고 방출이 되고 수용액에 있는 칼슘 이온이 제올라이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온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양이온의 선택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결정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온 교환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제용 빌더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오염수의 정화, 그리고 중금속 이온의 제거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제올라이트가 세제 보강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올라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양에서 70% 가량이 세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여러 가지 인상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세제들을 대체해서 세제 첨가제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흡착제로서 응용하고 있는 제올라이트는 그 탈수된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는 표면적이 아주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착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산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유해가스인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촉매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절단해서 가솔린과 같은 작은 탄소 분자를 생성하는 그 크래킹 촉매 등의 다양한 반응의 산촉매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올라이트가 균일한 세공과 많은 동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금속 나노 입자들을 내포시켜서 다양한 촉매 반응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세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또 세공 속에서 생성된 분자들 중에서 세공 바깥으로 빠져나온 분자들만이 생성물로 얻어지기 때문에 제올라이트는 크기 선택적 또는 형상 선택적인 그런 촉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형상 선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의 선택성이라든지 생성물의 선택성 또는 전이 상태의 선택성까지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응물이 지올라이트 세공 내에서 반응을 하거나 또는 그 여러 만들어진 그 생성물 중에서 특정한 크기의 생성물이 선택적으로 세공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특이 전이 상태가 세공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경우에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톨루엔의 그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에 올소 메타 파라 이성질체가 모두 존재하게 되지만 그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지름이 또 상대적으로 작은 파라 이성질체만 세공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나노 반응기라고 해서 이 제올라이트가 아주 작은 플라스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노 크기의 반응 용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나노 크기의 초미세 반응 용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올라이트의 용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세제 보강제, 촉매, 연마제, 흡착제. 여기에서 제올라이트의 용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연마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올라이트의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건조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온 교환의 응용 때문에 우리가 세제로도 사용을 하고 세제 보강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로서도 응용을 하고 있고 흡착제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올라이트의 공통적인 구조를 보면 제올라이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해당이 되는 단위는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서 규소 알루미늄 산소의 사면체가 입체 망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체들은 산소 원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체들이 서로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분의 음이온이 생겨서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골격 밖에 있는 양이온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 교환이나 또 여러 가지 촉매 물질이 제올라이트 세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올라이트의 어떤 조성을 보면 이 N가의 양이온이 음이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골격 밖에 있는 양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이온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A, X, Y 등의 소달라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지점이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그런 정팔면체의 구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4개의 실리카 또는 알루미나 사면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제올라이트는 물리적, 화학적인 이 성질이 골격에 있는 실리콘 알루미늄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실리카의 양이 많을수록 구조가 견고한 그런 편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올라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분자 크기의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분자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올라이트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 선택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자체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실리콘과 알루미늄의 구성비가 제올라이트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제올라이트의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이 골격에 있는 그 실리콘과 알루미늄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실리카의 상대적인 양이 많을수록 구조가 견고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산화기와 치환에서 알칼리 촉매로 사용이 된다.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체 산 촉매로 응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 제올라이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상온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온도에서 뭐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합성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옳은 것만 고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정답 1번 기억 니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제올라이트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 구조를 그릴 때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양쪽으로 SI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직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올라이트들이 2차적인 빌딩 블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제올라이트는 A, X, Y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A, X, Y 형태 같은 경우에는 소달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꼭지점이 잘려 나간 그러한 팔면체, 정팔면체 구조를 하고 있고, 24개의 실리카나 또는 알루미나 사면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 A 구조에서 보면 요와 같은 게 제올라이트 A 구조인데, 소달라이트 8개가 단순한 정육면체 형태로 모여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서로 그 균일한 어떤 세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각각의 균일한 어떤 세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놀라이트 X, Y는 2차 빌딩 블록을 역시 가지고 있고, 또 이 제올라이트에서는 소달라이트가 정사면체 형태로 3차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ZSM5와 모르데나이트에서 일단 ZSM5 요 구조는 원통형 세공과 그다음에 지그재그 형태의 세공이 서로 교차해 있는 그런 세공 구조를 하고 있고, 또 모르데나이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난 세공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12각형의 세공과 팔각형의 세공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항. 흡착제, 촉매 및 세제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올라이트인 ZSM5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우리가 그 제올라이트에서 기본적인 구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산소, 규소,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원소는 4번 황원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실리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여기에서 실리콘하고 CON으로 끝난 것과 그다음에 실리콘하고 여기 E로 끝난 이 두 개의 용어는 조금 차별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실리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원소기호 Si, 규소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암회색의 금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이러한 실리콘의 응용 제품으로서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나 합금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실리콘은 유기기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규소와 산소 등이 화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폴리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은 유기성, 무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화학재로서 여러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리콘 제품으로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실리콘 고무 그리고 레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실리콘 폴리머 제품 중에서 우선 실리콘 오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실리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슬 모양의 선형 분자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오일은 소포용이나 발수용 오일 용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는 광택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 분자가 이렇게 선형 고분자가 이렇게 집합해 있어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분자 사슬은 서로 자유롭게 유동성이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액체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오일 용액이나 또는 광택용 용액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여러 가지 탄소 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볼 거는 흑연. 이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동소체의 일종입니다.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는 동일하지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 좀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 흑연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탄소 동소체의 일종으로서 이 흑연은 다이아몬드나 수처럼 주 구성 성분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연은 판상 구조, 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연은 잘 부서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흑연의 구조를 좀 보면 이 sp2 혼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p2라고 하는 거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두 개가 서로 혼성을 이루어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것들은 6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층을 만들고 그 층 사이에는 서로 약한 결합만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층상 구조라고 하고 그래서 또 잘 부서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연은 sp2의 혼성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탄소가 이웃한 4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서로 모두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탄소가 있으면 탄소 주변에 전자가 이제 4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전자가 그 이웃하고 있는 탄소와 또 서로서로 다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다 결합을 해서 비어 있는 전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없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탄소 사이에 있는 원자들끼리 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전자가 없어져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 구조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입방형 구조이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sp3 혼성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흑연이 sp2 혼성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sp3 혼성 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비어 있는 그런 전자가 하나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하나도 없이 다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다음에 카본 블랙 보겠습니다. 이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크래킹이나 또는 중류 생산물의 불완전 연소로서 생성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아세틸렌 블랙이나 또는 써멀 블랙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비교적 높은 부피당 표면적 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정형 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카본 블랙은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의 색소 그리고 보강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판이 원통 형태로 말려 가늘고 긴 관을 형성하는 튜브형 나노 물질을 탄소 나노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육각형 평면판 구조의 흑연을 원기둥 모양으로 말아 올린 그런 관 모양으로 구조 이 속이 비어 있고 또 가볍고 대신 강도는 상당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고요. 현재까지 발견된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로렌 구조입니다. 탄소 원자가 이러한 그 구 또는 타원체 원기둥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분자를 통칭해서 플로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0개의 탄소 원자가 20개의 정육각형 모양의 고리를 하고 있고 또 12개의 정오각형 이러한 고리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플로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탄소 60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탄소 70, 76, 82, 84 등이 플로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플로렌은 보통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나 수소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의 육각형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2차원 평면 구조의 물질을 말합니다. 두께는 얇고요, 투명하고 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전기 전도도가 뛰어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핀 제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 스카치 테이프법 또는 기계적 박리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 화학적 박리법이라고 해서 흑연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그런 합성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리고 화학 증기 증착법이라고 해서 메탄과 같은 탄소원을 공급을 해서 열을 가한 후에 금속 촉매 기판 위에서 만드는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